대한민국에는 3,390개의 섬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수많은 섬들 중에 다리로 연결된 모든 섬을 통과해볼 거예요. 단순히 섬개수만 채우는 여정은 아닐 겁니다. 제가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CNN이 선정한 한국의 섬 33선입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그중 자동차로 건널 수 있는 섬들을 저만의 시각으로 다시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차로 건널 수 있는 섬의 기준은 단 하나, 도로로 이어져 바퀴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저는 이 긴 대장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바로 출발해보시죠. 첫 번째 섬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CNN 선정 한국의 섬에 포함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강화도에 오자마자 검은소를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 통행증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여기는 강화 평화전망대 주차장 앞입니다. CNN이 강화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섬 중에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에서 5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는 다리를 건너 차로 조금만 가면 갈 수 있지만 섬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곳의 주요 볼거리는 해변보다는 수많은 산이며 그중 가장 높고 인기 있는 산은 해발 468m의 만이산입니다. 다른 즐길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산 기슭에 있는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20여 개의 고인돌을 구경하거나 갯벌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강화도의 매력은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철조망 드라이브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풍경은 좀 보기 드물기 때문에 뭔가 좀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여정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전혀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번 대장정은 걱정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혼다 CR-V 하이브리드 덕분인데요. 일단 강화도까지 이 차를 한번 타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연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섬을 다 통과하고 나서 주행거리랑 기름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차는 단 6일만 쓸 수 있습니다. 섬 일주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담당자님한테 자신있게 6일이라고 하긴 했지만 코스를 보니까 좀 장담하기 쉽지가 않겠던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도에 골드 등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섬을 통과할 때마다 저만의 기준으로 등급을 줄 건데요. 기준은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추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방문섬은 교동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검문소가 있습니다. 아까 전 통행증을 미리 받아놨던 이유는 이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네, 바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출발하시죠. 네, 교동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해무가 껴서 그런지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원래는 저쪽 건너편에 북한 보이고 그렇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십시오. 네. 이 섬은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민통선 지역이고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북쪽으로 더 올라가기를 원하시지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교동도에 오면 꼭 먹는 대왕 핫도그. 이런 식으로 돌려봐요. 동글동글. 세게 안 해도 돼요. 힘 뺄 필요 없어. 이게 끝이야. 그래서 사면 얼마 주냐? 얼마 네. 줄 것 같아요? 본인이 깎고 이런 장사 꾼 봤어? 이번 일주 첫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지출이 많아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 했는데 저는 이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더라고요. 사긴 샀는데 바르니까 좋긴 한데. 무슨 유튜브? 예, 하나 채널 좋아요. 요거 구독해 놓을게요. 어쨌든 그 조회수가 많으면 좋은 거죠 이거. 아, 당연하죠.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나도 광택지 하나 팔아줬잖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교동도를 떠납니다. 교동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화도에는 교동도 외에 다리로 건널 수 있는 섬이 3개가 더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섬을 통과하기로 했는데 성모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는 섬은 성모도입니다. 3개째 섬, 해안 드라이브 하기 좋은 도로입니다. 동검도라고 하는 곳인데 엄청 작은 섬이네요. 카페들이 다 문을 닫았네? 다 폐업했어요. 제가 본 곳은 일부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쓸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가 강화도에서 차로 건널 수 있는 마지막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빨간색 차를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왔습니다. 이제 김포를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인천의 그 섬을 찾아갑니다. 바로 영종대교로 이어진 섬 영종도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선 현대적 휴양지이자 관광지이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었기에 아쉽게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서 다리로 이어진 또 다른 섬이 있었는데 무의도는 예전에 제가 호두랑 같이 왔었던 그 장소입니다. 중간에 장진도를 한번 거치고 무의대교로 건너가죠. 12시 13분에 출발했는데 3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운전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쉬고 싶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까지는 빡세게 운전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새로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니까 자동차 리뷰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진짜 많은 차들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 만든 차는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혼다의 SUV를 타보네요. 혼다가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제 차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이게 왜 다를까 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변속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단 변속기로 하니까 변속 충격 같은 게 안 느껴지는 게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합이 주행감에서 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또 처음 이 차를 보고 놀란 건 휠 사이즈였어요. 무려 19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휠 사이즈가 되게 커지면 승차감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은 또 받지는 못했어요. 엑셀이나 브레이크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감도예요.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이라든가 부드럽게 멈춰주는 느낌, 제가 선호하는 담력 쪽에 가깝습니다. 동승자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감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주행 안정성을 느낄 때 꼭 체감되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많이 나고 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고속 안정성도 꽤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천을 벗어나 안산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섬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와방주제를 건너야 했거든요. 맨날 여기서 거북섬만 보고 갔었어. 거북섬은 섬으로 안 치겠습니다. 이제 경기권 섬 일주를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이 코스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부도에서 시작되는데요. 대부도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되게 넓은데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이 코스에서 가장 기대했던 섬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CNN에서 선정한 또 다른 섬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CNN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에는 선제도에 관한 더욱 과학적으로 타당한 버전이 있습니다. 썰물 때면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선제도에서 작은 위성섬인 목섬까지 이어지는 모래길이 드러난다. 공항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인천에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저기가 바닷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목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굳이 이 목섬이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한번 와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도 경관이지만 들어오는 과정이 저는 좋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낯선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아, 괜찮아? 이제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액션캠 요즘 튼튼합니다. 차가 은근히 예뻐요. 되게 튀지도 않고 디자인이 담백한데 호불호 없이 선호할 만한 스포티한 디자인, 전형적인 도심형 SUV 스타일이다. 야, 빠져주기 좋겠죠? 네, 차 돌려라. 칡도라는 섬이었는데 물길이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섬들은 이번 코스에서 생략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이어진 다리를 건너면 영흥도가 나옵니다. 하늘고래 전망대라는 곳에 잠깐 차를 세웠는데 벌써 해가 저물어 가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대교로 이어진 경기권 섬들이었습니다. 이제 충청권으로 갈 건데요. 충청권 섬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 영흥도를 떠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까 전 대부도에서부터 어떤 등급을 남길지 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만날 섬들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바닷길이 막혀 있습니다. 물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섬 제부도입니다. 충청도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봤는데 벌써부터 제부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길이 열리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낭만 있네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길이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해요. 이런 데는 혼자 오면 안 돼. 조금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날 원래 목표는 안면도에서 차박을 하는 거였는데 이미 하늘은 깜깜해지고 있었습니다. 횡담도 휴게소를 깜빡할 뻔했네. 아, 잘됐다. 배고팠는데. 지금 제가 체중 조절을 하고 있어서 헤비한 건 못 먹겠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차박 장소를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여기서 자는 것도 베스트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일 아침 일찍 바로 섬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태안에서 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차박지를 찾을 수가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서치를 해야 됩니다. 필사적인 검색 끝에 마도 방파제라는 곳에 차박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박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섬으로 향하는 다리가 나왔고, 생각보다 되게 밝은데요? 아, 너무 좋다. 여기서 작은 다리를 건너 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차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금요일인 게 신의 한 수였다. 비가 오려고 합니다. 일단 화장실은 확보했고, 넓은 줄은 알았는데 세상 밑바닥 보니까 엄청 넓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세팅! 와, 잠깐 누워볼까? 소나타보다 훨씬 편하게 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내일 뵙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꽤 춥습니다. 추워. 그림의 사람은 뭔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안전운전하십시오. 출발해볼까요? 충청도 해변 빠르게 한번 돌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쪽에 섬이 엄청 많아요. 둘째 날의 시작은 마도와 신진도를 빠져나오며 시작됐습니다. 2차 드라이브 할 맛이 좀 나네요. 힘이 적재적소에 아주 좋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잘 달려요. 오랜만에 새로운 차 타보니까 재밌네요. 반면 날씨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선만은 맑은 날씨에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비가 와도 여기 길은 예쁘네요. 소나무랑 벚꽃이 어우러져 있어. 조금 특이한 분위기인데요. 꼬찌 해수욕장입니다. 안면도는 저랑 좀 인연이 없나봐요. 제가 24시간 전국 일주할 때는 밤에 찾아왔었거든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차 안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NN의 안면도에 대한 코멘트는 한국에서 6번째로 큰 섬인 이 113km 면적의 주말 여행지는 낚시, 울창한 소나무숲, 그리고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손가락 모양의 이 섬은 원래 반도였으며 좁은 육지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배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좁은 육지 부분을 메워 물을 채웠습니다. 1970년에 안면을 본토로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정체성 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죠. 덕분에 저도 잘 알았습니다. 이 CNN이 약간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닷길이 열려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섬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쁘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 원산도를 통과하고 나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터널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쿠아리움처럼 투명하게 유리창으로 돼가지고 해양 생물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역주행을 단속하고 있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인가요? 여기서? 충청권에서 통과할 수 있었던 섬은 총 5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될 전라권의 섬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아침 허기를 채우기 위해 휴게소에 들러 된장찌개로 식사를 하고 전라권의 첫 번째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섬은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와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하려고 참아왔던 게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 여기로 다 모인 것 같습니다. 1770원. 군산에서 제일 싼 주유소일 겁니다. 일반으로 주유하세요. 주행 가는 거리 854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를 해서 든든하긴 한데 날씨가 이러니까 억텐션 트래블은 참 만들기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게 비오는 새만금 방주제를 통과해 군산의 첫 번째 섬에 도착했는데 와 뭐야 여기 와 이런 데가 있다고? 들어오자마자 넋을 잃고 쳐다만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침 날씨도 지금 개고 있어요. 럭키가이. 와 진짜 예쁘다. 들어가면서 몇 번이나 차를 세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섬 문여도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났는데 이 다리는 고군산대교고요. 와 뭐야 하늘이 날 도왔다. 날씨가 갑자기 개면서 풍경들이 다 잘 보입니다. 도로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건너편에 보이는 바다랑 섬이 장관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섬들과는 클래스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선유대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섬은 이번 코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 다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CNN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선유도는 높이 100m의 선유봉이 마치 두 신이 바둑을 두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며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인기 명소로는 일몰, 바로 코앞에 자리한 작은 무인도 3곳, 월령봉의 단풍, 갈매기 모양의 모래톱, 달빛 아래 해변, 그리고 망주 워터풀이 있습니다. 이 코스는 꼭 와봐야 돼요. 선유도까지 들어오는 길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하루 머물고 싶다. 하룻밤을 여기서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밤은 또 거기서 자야 되나? 100점이요. 100점. 이게 말이 되는... 와... 여태까지 이 근처를 와놓고 여기를 한 번도 안 왔다고? 진짜 차 안에서 풍경만 바라봐도 너무 좋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섬 장자도에는 호떡마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방송 많이 탄 데인가 보네요. 저는 아이스크림 호떡을 시켰는데 먹기 좋게 잘라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 좋게 호떡 먹는 씬을 찍으려 했는데 귀엽고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냥 여기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다리로 이어진 마지막 섬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조용할 때 왔어도 괜찮았겠지만 주말에 이렇게 관광객들 와서 활기가 도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안 오면 또 아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섬들은 제가 따로 등급을 주지 않았는데 이 고군산군도 코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리액션에서 예상하셨겠지만 네, 여기는
이런 데서 드론샷을 한번 찍어봐야죠. 여기서 저는 어쩌면 이 컨텐츠가 업로드되지 못했을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카메라를 여기다 놔두고 그대로 섬을 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아 이거 잊어버렸으면 나 진짜 이번 영상 다 날렸다. 감사합니다 펠리세이드 차주님. 찾은 경위는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세우던 위치에 가보니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펠리세이드 차주님이 제 모습을 보고는 카메라 찾는 거면 카페에 맡겨놨다고 하셔서 가봤더니 정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겪을 때마다 느낍니다. 대한민국 진짜 살만한 나라다. 추억의 장소에 왔습니다. 제가 소나타 앞니 깨먹은 그 자리거든요. 우리 혼다 앞니 튼실하네. 쫄지마 안 올라갈게. 요즘 기름값 장난 아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아니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유류값 부담이 확실히 덜하다. 지금 연비 리터당 19.4km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창에 온 이유는 이거 다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고창 90호 가막도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바닷가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중생대 지라기에 흑운 모화 강암 관입 경계와 암석 뭐라는. 그리고 이제 중간 보스격인 섬이 있습니다. 일정상 제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신안과의 재회입니다. 야, 신안에서 차박이라. 신안의 첫 번째 섬에 다 와갑니다. 2년 만입니다. 오랜만이다. 신안. 신안은 1025개의 섬을 가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섬도 유난히 많았는데 문제는 이 섬들이 하나로 이어진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중도와 자안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해보기로. 마지막 배는 오후 5시 30분,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섬들을 빨리 돌파해보죠. 야, 신안에서 벚꽃을 보네. 두 번째로 통과한 섬은 작은 쉼터 하나가 있는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리를 건너면 CNN에서 인정한 섬 임자도가 나옵니다. CNN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과 사막을 연상시키는 모래평원, 그리고 부러움을 자아내는 해변폭을 자랑하는 임자도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해운대처럼 비좁고 땀으로 범벅된 해변에 몰려드는지 의아하게 만들 정도로 모래사장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긴 한데 와 추워. 그리고 여기는 와볼만 합니다. 솔섬 완료. 사옥도 완료. 중도에 무사히 들어왔고요. 이제 마지막 퀘스트. 그런데 결항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못 탔겠더라고요. 5시 반이 아닌 5시가 마지막 배였습니다. 배는 못 탔지만 이 CR-V를 더 많이 타볼 수 있는 건 좋네요. 목적지까지 80km가 추가되었습니다. 천사대교입니다. 아페도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자안도로 넘어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암대교. 네, 오늘 제가 머물 숙소에 다 왔네요. 여기입니다. 저는 이 숙소에서 살 게 아니라 이 숙소 앞에서 차박을 할 겁니다. 여기는 무료 공용 주차장이고요. 지금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와,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짜잔. 저번에 신안 왔을 때 우연히 닭강정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문해봤어요. 이렇습니다. 오늘 단백질 섭취 제대로 안 해. 내일 빡센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쉬어줘야 됩니다. CR-V가 차박 공간이 꽤 좋더라고요. 두꺼운 에어매트를 깔고 있는데도 앉아서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하지? 늦잠 자버렸어요. 지금 7시 다 돼가. 청순한 느낌의 해수욕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던 강아지가 반갑게 아침 인사를 해줬습니다. 밝을 때 보니까 훨씬 애교도 많고 귀엽더라고요. 신안섬을 최대한 빨리 돌파하고 목포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신안에서 남은 섬을 돌며 몸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일정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하기에는 좋은 코스다. 오늘 날씨도 좋고 남해안 일주 기대됩니다. 다리로 연결된 신안의 섬들을 다녀보니 거대한 섬 하나를 횡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코스로 선정하기로 했어요. 뜻밖의 좋은 날씨와 벚꽃길 덕분에 상쾌한 아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상태는 상쾌하지 않더라고요. 씻었어. 살 것 같습니다. 붓기가 빠지는 느낌인데요. 탕에서 나오기 싫었어요 진짜. 목포 벚꽃은 활짝 폈네요. 이 차가 이제 슬슬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적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사이드 미러 시야라든가 편의 장치를 어떻게 쓰는가, 내비게이션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3일 쓰다 보니까 어느새 적응해서 제 차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편의 시설들이 훨씬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이드 미러 측방 경고라든가 측방 모니터가 뜨거나 주행 보조 장치도 그냥 제가 타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믿고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목욕을 하고 나니 뜨끈한 국물이 땡겼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네, 순대국밥 먹고 밀크커피까지 갑자기 땡기네. 국물은 살짝 슴슴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반찬 얹어 먹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해안을 볼 수 있는 섬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CNN에서 선정한 섬 진도였습니다. 이 진도는 섬 전체가 도로로 둘러져 있는데 이 도로가 호남 해안 로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절반만 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정 최고의 선물 같은 길을 만났거든요. 와, 길이 우와, 진짜 환상적인데? 와,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드라이브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1년에 한 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 벚꽃이 많이 피고 있으니까 맨날 가는 벚꽃놀이보다 좀 새로운 장소에서 벚꽃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360도 카메라로 안 찍는다는 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기분을 여러분도 같이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진도에도 다리로 건널 수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야? 우와. 진도는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몇 번이나 넋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엑스트라로 하나 주세요. 근데 혹시 여기 바닷길이 열릴 때가 있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리지는 않고 그냥 밀물 썰물로 이제 조금 물이 빠졌다가 차고 이런 식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일까요? 내가 제일 많이 빠져요. 저 섬까지 열리는 거? 네, 이제 모도까지 이제. 모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장화 신고 걸어갈 수 있는 정도로 열리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녀 중 하나인 진도 아리랑이 이곳에서 탄생했으며 진도는 충성심과 지능으로 유명한 사랑받는 사냥개 진돗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매년 2월이나 3월 중 한 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진도와 인접한 모도 사이에 폭 35m, 길이 2.8km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 조수의 기적은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대규모 축제로 기념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올해는 4월 달에 바닷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바닷길이 열리는 거 외에도 아무래도 길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드라이브 코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림입니다.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군산 군도와는 또 다른 감성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언젠가 진도를 배경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네요. 또 입섬합니다. 달도라고 하는 곳인데 완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같은 섬입니다. 그리고 완도군 역시 CNN 선정 33선에 포함된 섬이었습니다. 이 섬도 호남 해안 로드로 둘러싸여 있는 섬입니다. 여기도 역시 섬을 다 돌진 않을 거예요. 와, 어딜 가나 벚꽃입니다. 산은 또 왜 이렇게 높아? 이 거대한 장보고 장군 동상이 보여서 와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완도의 완은 활짝 웃다라는 뜻입니다. 완도에서는 644m 높이의 상향봉 정상까지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해변에서 봉우리까지 활기 넘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도만의 매력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도군에 속한 3개의 섬을 방문해보며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가다가 예쁜 카페가 보여서 지금 잠깐 왔는데 바다 조망 뷰도 좋고 카페도 되게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완도 쪽에 오면 한번 와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 썸네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컨텐츠는 제가 좋아요 1만 개를 달성하면 기부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한번 와주셔서 영상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고금도와 약산도 두 섬을 다녀봤는데 먼저 약산도는 평범한 어촌마을 같은 느낌이 들었고 혹시나 호기심에 여기 뭐가 있을까 들어와 보고 싶은 분이 계셨다면 굳이 안 들어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약산교 뷰는 참 좋네요. 고금도 역시 다른 섬들에 비해 조금 평범한 느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남진 해안도로네요. 저번에 제가 해안선 일주 때 왔었던 도로입니다. 굳이 해안선 테두리에 있는 이 도로를 다시 타게 된 이유는 다리로 이어진 작은 섬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노력대교입니다. 다리는 상당히 낡았네요. 오, 다리 건너니까 길은 좀 예쁘다. 그렇게 기대감은 커져갔고, 와 진짜 예쁘네. 와 여기 뭡니까 여기? 제가 웬만하면 지금 일반 육로는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건 안 찍을 수가 없네. 여기 어디야 도대체? 장제도를 지나가기 위한 길목이었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이날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곳은 고흥군이었습니다. 지난번 해안선 일주 당시 면적이 넓어서 꽤 고전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코스가 될 예정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난관은 주유소를 빨리 찾는 것이었습니다. 3만원어치 넣어주세요. 열어보세요. 누르면 열린다. 뭐 휘발유인가요? 예. 아, 안돼. 우리까지 에라나 봐. 네? 휘발유 에라나 봐. 휘발유 안 돼요? 네. 겨우 찾은 주유소였는데 휘발유가 에러라는 첫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 다리는 색상이 독특하다. 와. 그렇게 주행 가는 거리는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이 당시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만원어치 넣으니까 거의 400km 딱 찼네. 오늘 동쪽에 있는 섬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흥까지 오는데 운전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거금도 구경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 거금도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엄청 예뻐요. 뭔가 관광섬 느낌 납니다. 길도 예쁜데 노을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금도 안에도 호남 해안 로드가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때마침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어쩌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금도의 해안도를 즐겼습니다. 거금도 예쁘다.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장소네요. 섬이 전체적으로 좀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문 연 데가 없어서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 즉석식품 비상용으로 가져온 게 있거든요. 라면 안에 밥 들어있습니다. 뭔가 오징어 짬뽕 맛나요. 테이블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뭔가 찍히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네. 따뜻해. 솔직히 맛있어 보인다. 쓰레기는 잘 정리했습니다. 밤 되니까 엄청 어두워졌는데요. 내일은 또 비가 온대요. 일단은 여기서 잘 쉬고 내일 일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일단 이 섬에서 벗어날 겁니다. 여기 분위기 보세요. 너무 밝고 좋지 않습니까? 메가커피에 프랭크버거까지. 아, 진작에 여기 올걸. 아니다, 거기서도 잘 먹었다. 컴포즈 커피까지 있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부근해집니다. 아, 저 원래 시골 사람인데 이런 거 보면 마음 편해지는 거 보니까 도시 사람 다 됐나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 겁니다. 저기 모텔에 유혹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진짜 잡니다. 빠이. 오전 5시이고요. 이 시간에 왜 깼냐면 일단 추워요. 그리고 지금 남은 여정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네요. 앞으로 통과할 섬들이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날씨를 걱정한 이유는 아직 깨지 못한 징크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날씨가 안 좋았던 곳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해도는 늘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온 곳이었어요. 과연 이번에는 징크스를 깨고 멋진 날씨의 남해도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낮아서 들어오긴 해봤지만 오지 느낌이 납니다. 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고흥은 너무나 넓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섬입니다. 나로호 발사로 유명한 그 나로도입니다. 나로도는 우주라는 테마가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다른 섬들에 비해서 관광지 느낌은 생각보다 덜해요. 뭐가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그냥 작은 섬마을입니다. 자연경관은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다시 찾아오기엔 조금 부담되는 거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흥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백리 섬섬길이 시작되고요. 백리 섬섬길은 6개의 대교가 5개의 섬을 잇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번엔 제가 가보지 못했던 백야도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다리가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여기는 날씨 좋을 때 왔으면 되게 좋았겠다. 열대야 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까지 거북선 대교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볼 섬은 여수의 또 다른 섬 해안로드 코스 돌산도입니다. 섬에 들어가자마자 놀랐던 점은 규모가 꽤 크다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작은 섬마을의 느낌이 아니고 상가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돌산도는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섬 입구 근처에는 도시처럼 잘 정비된 거리가 나오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야생이 느껴지는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돌산도를 아래 끝까지 일주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교로 이어진 또 다른 섬 화태도에 오기 위해. 이 섬이 꼭 와봐야 될 정도로 예쁜 섬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추천하기 어렵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 도로가 되게 예뻤어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도 불구하고 풍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화태도 도로 중간에는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3개의 섬을 이어 백야도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 중인 것 같았습니다. 완공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섬 드라이브 코스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게장을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제 돈 주고 게장을 사 먹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밥도둑의 위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 밥알도 부쳐왔네. 갑자기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해도 일정을 앞둔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밥 먹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갑자기 또 기분이 확 다운되는,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친 거였어요. 공원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뭘 봐도 재미가 없는 거야. 예쁜 걸 봐도 별로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제 얼굴을 봤는데 낯빛이 사람 낯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봐도 멍 때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은 일정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4일 연속으로 차박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제 자신을 돌봐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서도 약간 몽롱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잘 쉬고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남해에 또 보양식 집이 있길래 숙소를 오면서 보양식을 좀 챙겨왔거든요. 이번 여정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남해도에서 잠시 멈췄던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안 깨고 잤어요. 제가 차에서 자면서 계속 중간에 깼거든요. 추워가지고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는데 아직 차박하기에는 날씨가 좀 무리였다. 아무튼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운명적으로 하늘이 저보고 좀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낸 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애 남해 최고의 풍경들을 본 것 같아요. 남해는 다른 해안도로보다 좀 더 압도적인 느낌의 뷰가 있어요. 바다를 바라볼 때 장애물이 없어서 바다가 온전하게 보이거든요. 그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느낌이 다른 도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안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내륙의 작은 소소한 도로들도 그냥 아름답습니다. 제가 남해도로를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길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좀 관찰을 해봤거든요. 느리게 갑니다. 차를 서행을 하게 돼요. 여기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이 풍경들을 즐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긴 등급들은 이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멈추게 하는 곳인가. 특히 교동도, 선유도, 진도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고 저를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섬들이었습니다. 와, 이거 빠져나가는 길마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남해와 작별해야 했습니다. 우와, 얘가 저랑 험지를 많이 다녔더니 자동차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볍게 좀 씻겼는데 씻겨도 근데 이게 때가 안 벗겨지네요. 와, 마지막 힘 다 짜내서 섬 일주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통과했던 섬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섬으로 갑니다. 그 섬은 바로 거제도로 바로 향해야 될 것 같아요. 하하. 저기 보이는 저 섬이 사실상 이번 컨텐츠의 최종 보스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역시 CNN에서 선정한 섬인데요. 한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는 관광산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는 바닷가에 자리한 푸른 잔디 언덕인 바람이 언덕과 파도가 해안에 부딪힐 때 은은한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둥근 검은 조약달로 이루어진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제도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텐션이 온다고 또 이렇게 벚꽃을 심어놓으셨... 거제도 안에는 다리로 연결된 섬이 3개가 있었는데요. 몸이 지쳐있는 만큼 섬 3군데만 빠르게 방문 후 거제도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카페 없나? 저기 들어가 봐야겠다. 우와, 완전 휴양지에 있는 카페 분위기예요. 진짜 멋지다. 고양, 잘 잤냐? 어?
섬에 들어와서 가장 큰 수확은 이 카페를 찾았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공간이 엄청나요. 1층, 2층, 3층, 테라스까지. 테라스에는 천국의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와, 천국 갈 것 같아. 버터떡인데요. 제가 이걸 먹는 걸 보니까 이제 한물 갔나 봐요. 맛있네. 여기 연유 같거든요. 찍어 먹으면 다음 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의 도로를 한번 봤거든요. 해안선 따라 그대로 도로가 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섬 전체가 거대한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와, 이건 말이 안 돼. 무모한 호기심의 결과로는 꽤 좁은 길이었습니다. 한쪽은 벚꽃, 한쪽은 탁 트인 바다라니. 그렇게 한 바퀴를 도니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는 시릉섬 출렁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출렁다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미쳤지? 내가 이걸 왜 건너고 있냐? 기왕 건너기 시작한 거. 아, 왜 소리나?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이거 이상한 소리네. 시릉섬으로 들어오면 약간의 언덕길이 있고요. 그 언덕길로 부족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렇게 꾸며진 정원 같은 게 있는데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거제도 모든 섬을 다 돌았습니다. 원래 내일까지인데 부산 영도까지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가면 드디어 섬일주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목표는 달성했는데 왠지 모르게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도 소리 좋다. 갑자기 차를 돌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며칠이 걸릴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서 출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기만 했던 것 같아요. 섬을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몇 개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가혹한 여행이 돼버렸어요. 어제도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숙소에서 쉰 거였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만은 저한테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렇게 처음 온 거제도인데 이대로 돌아가기는 너무 아쉽다. 참고로 이번 촬영 때 제가 쓴 카메라가 총 5대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액션캠 하나로 간소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나에게 휴식을 주자. 영수증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실물이 훨씬 예뻐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와. 신안에서 봤던 그 정도 급의 리조트는 아닌데 이 정도면 저한테 엄청 사치스러운 숙소입니다. 주말에는 저 혼자 이런 데 못 왔을 거예요. 내일 이제 마지막 일정이잖아요. 여기서 푹 쉬면서 회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또 편집만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라도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멋집니다. 거제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한 게 참 잘한 선택이었다. 잠시라도 나한테 숨 쉴 시간을 주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몰아치기만 하면 그게 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서 잠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몸과 마음이 가벼운 날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체력까지 충전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에 넘치게 잘 쉬다가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제도는 뭔가 되게 특색 있는 섬이란 느낌은 안 들었어요. 너무 도시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관광 명소나 시설들은 많지만 거제도만의 개성은 살짝 약한 것 같다. 이따 점심 때문에 참으려고 했는데 뭐지? 맛있어. 호두과자의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차 반납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덕도는 부산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여기에도 작은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눌차도라는 곳입니다. 정식 도로가 아닌 느낌인데요. 별숙도 섬 전체가 공원이에요. 저렇게 산책하는 주민분들도 보이고 도로나 인프라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요.
영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섬의 느낌이 사라진 지 오래인 곳 같습니다. 워낙 대도시에 속해 있는 섬이기도 하고 관광지로 이미 활성화돼 있어서 그냥 육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여행을 계획을 할 때 영도를 마지막 목적지로 정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저번 라이브에서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섬 위에 대학교가 있다더라고요. 여긴가 본데요? 한국해양대? 섬 위에 대학교라. 낭만은 있는데 학생들의 통학길이 꽤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벚꽃이 만발했네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대학교 안에 해변이 있어요. 이 학교 진짜 낭만 치사량 넘치겠는데요. 제가 올해 벚꽃놀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벚꽃이 필 무렵 이 여행을 시작을 해서 벚꽃이 질 무렵에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컨텐츠 중 가장 느리게 하고 싶었던 컨텐츠였어요. 가는 길마다 안 예쁜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을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건 혼다 CR-V 덕분이었습니다. 달린 거리를 확인해보니까 2040.2km, 평균 연비 리터당 20.3km였습니다. 섬을 달리면서 그렇게 도로 환경이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장거리 여행 내내 운전이 즐거웠습니다. 혼다라는 브랜드가 장고장 없이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명성이 높잖아요. 이런 장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혼다 CR-V 충분히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75개 섬 일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 업로드가 무사히 될 수 있었던 건 대장도에서 카메라를 맡겨주신 분 덕분이었는데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오랫동안 상상만 해왔던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막상 하려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계속 미뤄왔는데 운 좋게도 좋은 시기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한마디가 생각이 나네요. 도전해서 좋았다.